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GNX 3D 모델링 및 어셈블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및 돌출, 빼기, 못따기, 모서리 블렌드에 대한 모델링 하고요. 그 다음에 조립까지 진행인데, 작업 설명은 스케치 및 3차원 모델링, 데이텀 설정 방법, 치수 및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설정 방법, 돌출 및 빼기, 모서리 블렌드, 못따기 모델링 방법, 어셈블리 지오메트릭 구속 조건 및 조립 방법, 완성품 확인 및 수정 방법 등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왼쪽에 준비된 도면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의 3차원 모델링 작업에 대한 공개 도면 1번에 해당하고요. 이 도면은 큐넷에서 제공하는 시험 공개 도면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여기 내용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사용되는 예제 도면 파일 등은 영상 하단 설명 부분 안에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URL 제공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사용할 프로그램은 우리 UGNX고 버전은 10 버전입니다. 자, 도면 조금 해독을 하면 여기 이제 1번, 2번으로 돼 있다 그죠? 1번 부품, 2번 부품. 이름을 그냥 1번은 뭐 바디라고 한다면 2번은 뭐 슬라이더 이렇게 좀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여기 조립된 도면에서 보시면 얘가 2번 부품이 1번 부품 요 사이 중앙 부분에 끼워져서 그죠? 여기서 뭐 슬라이딩을 좀 왔다 갔다 하겠죠? 여기 품번, 이거 B번이라고 해서 시험에서 이제 자기가 쓰는 어떤 그 번호, 이런 것도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모델링상에. 그리고 이제 주소 내용이 보시면 도시대구 지시 없는 라운드는 R3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3에 해당하는 도면을 보면, R3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이 부분이 R3이겠다. 그죠? 여기. 여기 6 써 있으니까 이거 R3인 건 이해했으니까 됐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요쪽에 보시면, 요쪽에는 지금 치수가 안 보이죠. 그죠? 요런 부분들이 다 R3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R3, 여기는 R3. 요건 폭이 6이니까, 그죠? 반경으로는 R3이죠. 요거 2-R 곱하기 6은 요거 안쪽 거 아닙니다. 요 바깥쪽에 있는 게 R6이라는 소리예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걸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부품 슬라이드 쪽에서는 R3은 없습니다. 없고요. 요거 하나만 있다 그죠? 이쪽 정면, 좌측면도 상에 그 다음에 정면도 상에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우리 이걸 정면도라 부르고, 요거 평면도 부르고요. 요거 기준에 이제 왼쪽에 있으니까 좌측면도에 그죠?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면도면 얘는 이게 우측면도다 그러겠죠. 그쵸? 제가 이걸 왜 정면도라고 하고 얘는 또 방향을 바꿔서 이쪽을 왜 정면도라고 하냐 하면 사실 이제 이게 정면도를 이제 투상 중에 제일 정면도를 두는 건 이 형태적으로 가장 이 형태를 표현하는 이제 치수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부분을 이제 정면도를 둡니다. 얘보다는 전체 길이나 두께가 나오는 이 부분이 정면도에 좀 합당하겠죠. 그래서 얘를 정면도라 불렀고 이거 기준의 위쪽은 평면도 그리고 왼쪽을 좌측면도라 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는 방식이 삼각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를 정면도로 부른 건 얘가 치수 표현이 여기가 더 많죠. 그러니까 특징을 여기서 더 많이 살릴 수 있으니까 이걸 정면도로 불렀고 대신 이쪽을 우측면도로 부른 겁니다. 자, 이해되셨고요. 이건 조립품이고 그 다음에 이건 등번호를 그랬고 자, 요거 이제 확인되셨으니까요. 요거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을 요거 파트 하나, 요거 파트 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조립품으로 만드는 것까지입니다. 모델링은요, 어셈블리까지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UGNX 들어오셔서요. 자, 1번부터 순차적으로 하자면, 3D 모델링이니까 일단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어떤 방식, 그러니까 스케치를 어느 기준으로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이제 관건이겠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면도를 먼저 스케치를 하고 뽑아준 다음에 요거 빼주고, 그 다음에 요거 안쪽 거 다듬어 주면 그게 조금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정면도 쪽을 한 번에 스케치를 해서 뽑아줘야지, 그죠?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할 때는 어느 면도를 기준으로 모델링을 먼저 할지를 좀 하느냐에 따라서 이 작업 히스토리가 좀 덜 생기냐, 더 생기냐, 그런 차이가 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용량하고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잘 잡고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자, 스케치 먼저 누르시고요. 자, 요 부분을 이제 정면도로 할 거니까 얘는 이제 일단 이미 높이부터 먼저 거니까요. 저는 작업 관계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XZ 평면 있죠? 이 앞부분에 있는 XZ 평면. 이 평면 기준으로 모델을 먼저 할게요. XZ 평면 클릭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기존에 UGNX 가지고는 XY 평면 되게 많이 잡았는데 이번에는 높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Z면하고 X면을 같이 잡았어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프로파일 이용하셔서요. 여기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C 모땅이는 아시겠지만 C 모땅이나 블렌드 이런 것들은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그냥 스트레이트 직선으로 그리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직선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점 찍고요. 클릭. 여기 이제 길이 쪽에 길이 방향이 순차적으로 56, 62 이렇게 나오죠. 그죠? 38이잖아요. 얼추 숫자를 여기서 한 30이나 40 정도 맞추시면 됩니다. 클릭. 확대, 휠을 밀어서 확대하고요. 그 다음에 얼추 위로, 왼쪽으로, 아래로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조금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점에서 지금 추적선이 생겼죠? 이렇게 추적선이 생기죠? 안 생긴 것들랑 터치 한번 하시고 오시면 추적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럴 때 클릭하고 여기 클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닫기 누르시고요. 좋다는 말은 뭐냐면 그래야지 원점에서부터 추적선 기준으로 이렇게 수직 구속 조건이 자동으로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급속 취소 이용하셔서 길이가 38이고요. 요거 찍어서 요거 38로 바꿔주고, 높이는 23입니다. 찍어서 요거 23으로 바꿔주고, 얘는 요거 8이죠? 요거 8로 바꿔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8이 아니에요. 자, 휠 눌러보면 요거 B라고 돼 있죠? 요 두께는 사실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시험이라서 얘는 어디하고 관련돼 있겠습니까?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나요? 2번 부품에 여기 틈새 요 목 부분이 들어가죠? 그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 10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즈는 10으로 맞춰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죠? 예,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요 시험 3D 프린터 관련된 시험에서는 얘를 3D 프린터를 뽑을 땐 수축률을 감안해서 한 0.1mm 정도 요걸 좀 작게, 그러니까 9.9 정도나 9.8 정도로 조금 작게 모델링 하셔서 뽑아주시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3D 모델링에 대한 이 예제로만 쓰는 거라서 도면 헤더하고 같이 하는 취지니까 요거 10으로 봤으면 여기도 10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시험할 때는 요거 조금 사이즈를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수축률 감안해서요. 저는 그래서 이거 10으로 가겠습니다. 닫기 누르고,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3D 모델링 작업입니다. 예, 3D 프린터를 하기 위한 작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이즈는 이렇게 보면서 한다는 그 도면 해독의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이 예제를 활용한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완전히 구속되었답니다. 뜨면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자, 여기서 또 스케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 종료하시고요. 결국은 이렇게 휠을 꾹 눌러서 움직이면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리고요. 양쪽으로 두께 20짜리를 돌출해 주시면 되겠죠. 돌출 누르시고 스케치선 선택하고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뺏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대칭으로 해서 한쪽으로 20의 절반인 10이죠? 20 나누기 2 해도 되고 10 해도 되고, 0쪽으로 한쪽으로 10씩 해서 토탈 20으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형상은 이렇게 일단은 잡힙니다. 됐죠? 자,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이 부분부터 돌출로 빼버리겠죠? 여기 수문선 들어가 있다는 소리는 관통이라는 소리죠. 그죠? 자, 이어서 계속 하자면, 자, 그러면 어쨌든 이거 실제 시험상에선 얘를 따로따로 모델링해서 이제 이렇게 조립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 한 몸으로 만들어서 이제 뽑아가지고 얘를 이제 뽑은 3D 프린터 출력한 다음에 이 부분을 그죠, 서포터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얘를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 시키는 그런 방식인데요. 지금 형상적으로 보면 2번 부품에 여기 폭이 15고 사이즈가 8이잖아요. 사실 요 안에 쏙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만들어서 조립을 해도 제가 보기에는 뭐 될 것 같긴 합니다. 조립은 치수상의 관계상엔. 어쨌든 지금은 모델링상에서는 제가 3D 모델링으로 하는 이 작업에서는 조립이라고 하는 그런 이 방법도 모델링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따로따로 부품을 모델링 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스푸터 형태로 만드는 게 제 최종 목표예요. 자, 어쨌든 이거 평면을 여기 잡아가지고 요 안쪽에 요거를 관통으로 빼버리면 요거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블렌드는 마지막에 좀 주면 될 것 같고, 네, 그런 형태로. 자, 그러면 이제 작업 평면이 요 상단면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스케치 누르시고 상단을 윗면 잡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됐고, 자, 그 다음 사각형 이용하셔서요.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여기 붙여서 또 클릭으로 닫아주고요. 자, 구속 조건 이용하자면 요거 수평선하고 요거 중간점하고 서로 일치시키면 되겠죠. 상단에 구속 조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중간점이 있습니다. 눌러주시고 이 점 찍고 요거 찍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점이 잡히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시 자,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자, 선 잡고 중간점이 요 점입니다. 점 찍어주시면 여기 중간에 올라타고요. 양쪽으로. 자, 그 다음에 그냥 치수 주시면 바로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길이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폭이 8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사이즈 됐고 하단에 완전 구속됐으니까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로 빼버리시면 됩니다. 돌출 누르시고 그 다음에 뺄 때는 상단에 연결된 곡선이라고 하는 필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교차해서 정지 기능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켜주시면 괜히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끈 상태에서 방금 스케치 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뽑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방향은 반대로 뒤집고 그 다음에 이 두께가 아까 10이었죠? 10이라고 하는 치수로 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다음까지라고 하면 자동으로 10, 15, 뭐 20까지 그냥 한 방에 뻥 뚫어버립니다. 그 다음 면까지. 이 다음 면까지 얘를 그냥 자동으로 뽑아버린다는 소리고요. 빼기 해주셔야지 빠지는 거죠. 빼기 해주시고 바디는 한 개 자동 선택되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쑥 빠집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면을 바꿔서 요 면도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장공이죠. 그죠? 슬롯 모양이죠. 이것도 빼야 되겠다. 그죠? 스케치 평면, 스케치 들어가셔서 작업 평면 여기 잡아주시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이상 없고 안쪽에다가 얘가 사실 이렇게 생긴 건 슬롯인데 슬롯으로 먼저 만들어도 상관은 없고요. 사각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 엣지 부분 이 안쪽에다 모서리 부분을 R3으로 아까 말했듯이 잡아줘도 상관은 없고요. 제가 볼 땐. 자, 어쨌든 근데 저는 여기 슬롯으로 만드는 방법 일부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프로파일 기능 이용해서 자, 요 전부터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선을 직선, 원호, 직선, 원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프로파일 이용하는 겁니다. 프로파일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자, 왼쪽 마우스 클릭하고 직선 먼저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꺾으십시오. 그다음에 손 띄고 이렇게 R 잡아주고 또 직선 클릭 또 이 상태에서 놓고 클릭을 한 상태에서 손 띄지 말고 꺾으세요. 손 띄지 말고 다시 손 띄고 여기 끝점에 여기 클릭해 주시면 붙습니다. 닫기 누르고 이해되셨죠? 두 개가 평행이죠. 자, 그래서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들어가서 평행 이용하셔서 얘하고 얘 평행하다고 해주십시오. 이상 없고 그 다음에 이 중간점 맞죠? 지오메트리 조건 이용해서 중간점 이 센터하고 요선이죠. 아니, 요 선부터 요거 먼저 누를게요. 요거 자동 정렬 켜놓고 자, 여기 중간점 향하는 요거부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중간점 이용하시고 자동 선택 진행 클릭해놓고 요거 클릭하면 뭐냐면 리셋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해버리면 제가 요걸 아까 처음에 할 때 이건 안 눌렀죠. 이건 지금 눌렀는데 여기 자꾸 꺼져서 그래요. 사실 그래서 이걸 잘 안 누르는 편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센터 여기 중심선 먼저 클릭, 중간점 해당하는 선 클릭해 주시면 올라타고요. 자, 그 다음 급속 치수 이용하셔서 바닥에서 17로 올려주시면 되죠. 여기까지가 17이죠. 17이고. 자, 그 다음에 요거 8이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격이 8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6이라 그랬네요. 여기하고 요거 사이가 얼마라고요? 요거 6이라고 알려주시면 구속은 끝날 거예요, 아마. 그죠? 끝났다, 그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하시고, 자, 얘도 마찬가지 돌출 이용하셔서 안쪽에 스케치 클릭하시고, 자, 방향은 반대로. 얘도 다음 눌러버리면 끝나겠죠? 자, 그 기능도 있지만, 선택까지라고 하면서, 이건 이제 한 번 더 스텝이 필요한데요. 여기다 요면 잡아주면 요 면 지정면까지 선택적으로 빼줍니다. 빼기.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능을 좀 다 써본 거예요, 일부러. 자, 이제 못따기부터 먼저 진행해 볼까요? 제가 못따기나 블렌드 두 가지가 있다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건 블렌드고요. 그 전에 하는 건 못따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못따기부터 먼저 할게요. 상단에 못따기 C5다, 그죠? 5라고 주고, 여기 모서리 5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이 부분 있죠? 여기 R10이다, 그죠? 모서리 블렌드 이용하셔서 10이라고 전 줄 거고요. 여기 하나, 두 개 주겠습니다. 요거 적용 누르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R6이 있다, 그죠? 요거 6으로 바꾸고, 여기하고, 여기가 6이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앞부분, 여기는 도시되고 지시 없는 R은 얼마라 그랬습니까? 밑에 주소에 3이라 그랬죠? 3 누르시면 됩니다. 요거 3으로 바꿔주시고, 얘는 위쪽 한 번 누르면 한 방에 움직이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R10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R3을 마지막에 줬죠. 그래야지 R10을 이렇게 준 게 이걸 타고 한 방에 얘 R3이 돌려고 하기서 그래서 못하게 모서리 블렌드 순서를 R10을 먼저 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건 좀 물론 어려운 모델링은 아닙니다만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은 게 특히나 모서리 블렌드 할 때는 어디를 이렇게 세로선을 먼저 하거든요. 요게 세로선인데 요 세로를 먼저 하고 가로를 나중에 해줘야지 가로선이 이렇게 한 방에 타고 갑니다. 이거 차차 3D 모델링을 좀 하다 보면 약간 이제 감이 올 거예요. 그때쯤이면 좋겠고요. 자, 일단 요거 정면도 F8번 이상 없죠, 모델링. 자, 그 다음에 평면도 이상 없고요. 자, 요거 우측면도 이상 없습니다. 모델 완성됐다, 그죠? 자, 여기 스케치 선들하고 좀 불편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누르면 도시 및 표시 및 숨기기가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숨기기 누르시고 솔리드 바디만 빼주시고 닫기 누르십시오. 자, 이상 없죠? 자, 상단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 얘를 저장할 겁니다. 얘는 1번 부품이니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서 전 이렇게 칭하겠습니다. 01번이고 바디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바디 됐죠? 그래서 01번의 부품의 바디라고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2번 부품 여기 우리 모델링 하도록 하시죠. 자, 이건 끝났죠? 그 다음에 파일 들어가서 새 파일 새로 만들기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모델 돼 있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럼 이제 2번 부품 모델링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부품은 특징이 요 중심선 기준의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면 요 반만 그려놓고 모델링 한 다음에 완성시킨 다음에 왼쪽으로 밀어시키면 어떨까요?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됐죠?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치선 이용하셔서 스케치 이번에는 XY 평면 여기 한번 눌러볼까요? XY 평면 누르고 확인 눌러주십시오. 반만 그린다 그랬습니다. 자, 프로파일선 이용해서 원점은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쭉 요거 R은 마지막에 할 거니까 그냥 직선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바닥선 클릭하고 여기까지. 그죠? 조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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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프로파일입니다. 클릭. 여기 직선으로 한다 그랬어요. 클릭하고 여기 추적선이 안 생기죠. 자, 터치하고 오면 추적선이 생긴다 그랬어요. 캐드하고 비슷해요. 느낌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닫아 주십시오. 반만 그리는 거예요. 그죠? 예, 됐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취소 주도록 할게요. 뭐 이건 급속 취소만 주면 되겠네요. 특별히 지오메트릭 구속은 뭐 없어 보입니다. 자, 바닥에 있는 요 선은 15의 절반입니다. 15 나누기 2. 그 다음에 요거 두께는 요거 5mm고요. 요거 5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 안쪽은 10이네요. 10으로 바꿔주고. 전체 높이는 바닥에서 꼭대기까지가 여기 30이라고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됐고, 요거 폭은 20이니까 얘는 10이겠다, 그죠? 요거 그냥 10, 암산으로 10 하시죠. 요거 안쪽에는 요거 A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이 결국 어딥니까? 요거 8하고 요거 되는 거 아닙니까? 요 8mm 안에 A 부분이 이제 끼워지죠. 맞죠? 예, 그런 형태네요. 그럼 요거 8 가시면 됩니다. 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상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시험상에선 요 A라는 부분을 8로 하시면 안 되고요. 7.8이나 뭐 7.9나 수출률 감안해서 조금 사이즈 작게 해주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제 3D 모델링만 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냥 정 사이즈 갈 겁니다. 여기하고 여기 사이즈는 얼마라고요? 8의 절반이니까 4 주시면 되겠죠. 반만 하기로 했으니까. 자, 됐죠? 스케치. 그냥 모델, 여기 이제 R5 돼 있는 부분은 형상에서 할 거니까 빠져나오시고, 돌출로 해버릴 겁니다. 돌출 누르고, 얘 잡아주고요. 이상 없죠? 방향을 뒤로 빼줄까요? 여기 좀 빼주고, 두께는 얼마입니까? 요거 8mm 돼 있네요. 8 해주고, 확인 눌러주고요. 자, 모서리 블렌드 잡아가지고, 요거 5 잡으시면 됩니다. 5 잡아서, 요거 잡아주고. 자, 그러면 절반은 다 끝났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얘를 요렇게 왼쪽으로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단에 더보기 들어가 보시면 대칭 특징 형상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주셔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돌출하고 모서리 블렌드 이거 두 개를 클릭하고요. 자, 평면 클릭하고 대칭 평면은 요면 잡아주시면 되겠다. 그죠? 점이 하나 더 생겼죠? 확인 눌러주시면 하나 더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요게 따로 논다는 소리예요. 상단에 들어가면 결합이라고 있습니다. 결합 누르셔서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하면 이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 몸으로 만들면 뒤에 선이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모델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문자 넣는다 그랬죠? 그죠? 텍스트, 문자. 자, 그러려면 여기 보조선을 하나 만들 건데요. 여기 상단에 보시면 곡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곡선. 상단에 곡선 들어가셔서. 그리고 그냥 하게 되면 아마 문자가 좀 원하는데 사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미 답을 아니까 어떤 좀 보조선이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기 그냥 상단에서 3D에서 그냥 선으로 여기 모서리 있죠. 찍고 여기 모서리를 그냥 찍어버릴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3D 상에서도 스케치가 됩니다. 이 선을 좀 찍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보면 여기 텍스트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 한번 눌러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작업은 여기 면 위에다가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그 면은 요 면이고요. 그 다음에 배치 방법은 절단선 곡선에다가 선을 클릭할게요. 그럼 선 위로 여기 문자가 올라오는데요. 이렇게 올리면 숫자가 되겠죠. 아이고. 요렇게 요렇게 위치가 제가 요걸 움직이시면 이렇게 좀 당겨집니다. 네. 그리고 글자가 좀 작아 보이면 하단에 여기 이제 그 텍스트 프레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열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배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걸 한 60%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어져요. 그럼 그 대신에 요걸 좀 더 당겨주시면 센터쯤에 오겠죠? 한 60% 정도. 요대로가 이제 문자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됐죠? 01번 맞습니까? 맞죠? 확인을 주시면 문자가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요거 자체가 지금 움푹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홈에 들어가셔서 돌출로 요 문자들을 클릭해 주시면 그리고 방향 반대로 그냥 숫자 2라고 주면 2mm만큼 빼주시면 되는 거죠. 빼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간편하게 넣을 수 있어요. 이상 없죠? 그럼 요건 요거대로 했으니까 컨트롤 W 눌러서 표시 및 숨기기 들어가셔서 몽땅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나오게 하고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또 저장해야 되겠죠. 저장키 누르고 여기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 02번이고요. 여기는 슬라이드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모델링 2개 완성됐다, 그죠? 자, 이제 파일에 들어가서 여기 새로 만들기 들어오셔서 이번에는
이 모델로 그건 쓰지 말고 어셈블리로 다른 영역으로 들어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개를 얘 바디 요 밑에 있는 프레임을 먼저 바디 쪽을 먼저 당겨놓고 고정시켜놓고 얘를 당겨와서 이동시켜가면서 붙일 겁니다. 제 말이 아마 이해될 거예요. 어셈블리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래놓고 여기 보시면 열리자마자 이렇게 되거든요. 이미 이제 저장을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개씩 선택이 되죠.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 여기서 선택이 안 보이거들랑 요거 찾기 들어가서 열기 들어가서 찾아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저장된 게 로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어쨌든 저는 뭐 여기 있는 거 선택해도 되고요. 안 그러면 요거 눌러도 되고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바디로 먼저 당겨올 거고 배치는 이동으로 안 시키고 얘는 절대 원점에다가 다 콩 박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네, 됐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원점에 이렇게 한 개가 박힙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니라요. 요거 상단에 가서 전체를 요렇게 자, 요 놈을 자, 이거 작업하기 전에 얘가 이제 딱 고정이 딱 돼 있어야지 얘가 더 이상 안 움직인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상단에 탭에 어셈블리로 일단 들어가는 상태에서 얘를 드래그로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 놓고요. 어셈블리 구속 조건 들어가 보면 여기 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요거 고정으로 바꿔 주십시오. 됐죠? 객체는 요거 선택을 해주고요. 다음 확인 눌러주시면 요게 일단 고정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얘를 움직일 필요는 없죠. 그죠? 얘가 기다리고 얘는 1번은 그냥 가만히 있고 2번이 움직이는 형태다. 그죠? 맞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상단에 가서 추가라는 말이 보입니다. 어셈블리 안에서요. 추가 눌러주시고. 자, 이번에는 이제 슬라이드 바디, 슬라이드. 얘는 이제 이동이라는 방식으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고정시켜버리면 이동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또 확인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잡히고요. 그리고 이제 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되고 뒤집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방향을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뒤집고, 그 다음에 이거 잡아서 또 이렇게 보이게, 숫자가 보이게, 얘하고 똑같이 한다는 개념으로. 얼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똑같이 이렇게 막 180도, 90도로 딱 꺾지 말고요. 얼추 만들어 놨다면 확인을 빠져나와서 이제 얘를 이동시키면 되는데 이동 바로 시킬 필요 없이 이 옆면이 어디하고 뭐 정렬되어 있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어셈블리 구속 조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이즈를 얘가 이제 안쪽 폭을 저는 8mm로 잡았고 요 높이 10mm로 잡던 거 기억나시죠? 어쨌든 이 안에 사이즈하고 똑같다 그죠? 요 안쪽에 있는 홈 부분 요 부분하고 똑같으니까 요 면이 요 면하고 같은 평면에 있는 거 맞죠? 맞죠? 예, 정렬을 그렇게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어셈블리 구속 조건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접촉 정렬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접촉이라는 말이 있다 그죠? 자, 접촉이라고 되어 있으면 요 면하고 요 면이 접촉하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잡히고요. 됐고 요거 적용. 자, 그 다음에 요 바닥 안쪽 면은 여기에 붙는 거 맞죠? 예, 맞죠? 요 면 찍고 요 윗면 또 뒤집어서 여기 찍으면 또 두 개가 이렇게 접촉이 됩니다. 일단은 확인으로 빠져나오세요. 그러면 얘를 컴포넌트 이동이라고 하는 걸로 클릭하고 얘를 클릭해 주면요. 그죠? 그리고 방향 지정을 클릭해서 이렇게 하면 얘는 죽어도 여기 중심에서 클릭하면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서밖에 안 움직여요. 다 붙여놨기 때문에. 맞죠? 근데 이렇게 빠져나오면 안 되고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안쪽에 일단은 들어가 있어야 되죠. 맞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이렇게 놓는 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좀 빼놓고요. 얘도 구속 조건 좀 이용하셔야 돼요. 어셈블리에서 보시면 여기 유형에 보면 거리라는 게 있어요. 클릭하고 요 뒷면하고 요면 사이의 거리를 지정해 주면 사이즈를 맞게끔 들어갑니다. 한 5나 7, 8, 9 이 정도 주면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얘하고 똑같이 지금 만든 거예요. 10을 주게 되면 10도 괜찮네요. 그죠? 15는 아니죠. 묻혀버리죠. 이 말이 안 되는 모델링이죠. 그래서 5mm 정도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두 개가 모델링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쏙 끼워진 형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쏙 끼워진 형태로 완성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하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W 눌러서 숨겼다가 솔리드 바디만. 그 다음에 확인 닫기 눌러주시면 여기 조립된 형태의 어셈블리 모델링까지 완성하시게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얘 마찬가지 저장 한번 할까요? 상단에 저장 누르시고 얘는 03번이라고 하고요. 조립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셈블리라고 할까요? 조립품이 맞겠다. 그죠? 품이라고 지정을 하고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모델링 세 가지를 다 완성하신 거죠. 작업에 여기 창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작업한 히스토리가 한 개씩 제가 닫기 누르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 그 모델링으로 화면이 전환됩니다. 요 기능도 여기 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델링 완성하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이렇게 작업했습니다. 상단에 가서 UGNX를 이용해서 3차원 모델링하고 어셈블리, 즉 조립 작업을 진행했고요. 뭐 스케치도 하면서 돌출, 빼기, 못따기, 모서리 블렌드 뭐 등등. 그다음에 좀 작업 특징 영상 중에 뭐 대칭도 있었고. 그래서 작업 설명은 이런 설명들 좀 많이 드렸고요. 이제 어디 가나 좀 지오메트리 구속 조건, 이 구속은 좀 많이 쓴다 그죠? 그래서 지오메트리 구속 요거 활용하는 방법도 좀 많이 좀 본 것 같고요. 그래서 특이사항은 3D 프린터 운용 기능에서 3D 모델링 작업에 공개도면 1번의 도면에 대해서 우리가 3D 모델링 작업한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